기본적 분석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 이 어떤 기본적 분석을 했는데 제외되는 종목들 해서 이런 애들은 우량주라고 보면 안 된다. 특히 매출이 10% 이상 하락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음, 이 실적이 들쑥날쑥한 애들 있어.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 따라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장주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판단을 안 하고 전분기 대비로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음, 그런 걸로 이제 이 섣불리 판단하면 되게 위험하거든. 음, 일시적인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럴 수가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성장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성장주도 섣불리 이 성장주가 이제 우량주로 바뀌는 시점인데 그런 포인트에서 아, 이제까지 성장주 찍었으니까 앞으로도 성장주가 될 거야. 이런 섣부른 판단을 굉장히 내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 심리적 분석도 마찬가지거든. 이 페이지에서는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그런 종목. 그러면은 기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아, 그래도 최소한 25%, 최소한 잡았을 때, 음, 25% 이상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 대주주가. 그런 종목이 아니야?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외국계 기업. 이 정치 논리. 이놈의 중국 기업들. 음,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드 때문에 망가졌잖아, 다. 이 사드 때문에 다 날라갔잖아. 사드지. 사드 배치 후, 그냥 거의, 뭐야. 반절인 거잖아. 반절이, 거의 반절인 거지,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던 이제 이 중국 기업들이 전부 다 상장 폐지돼 버리고, 얘네들 말고도 뭐 되게 많아. 엄청 많아. 여기에서 점점 적어야 될 정도로 많아.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사이 엄청 안 좋잖아. 특히 이제 네.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어? 그잖아. 당연히. 한나라당 집권 시기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지. 집권 시기다 그러면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 이쪽하고는 또 이제 친화 정책을 쓰니까 얘네가 그래서 또 좋아지겠지. 관계가 개선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남북 테마는 이제 남북 테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있어.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회사를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꽤 있어. 음. 뭐 얘도 SBI 그룹도 일본 회사거든. 그래서 본사가 SBI 인베스트먼트도 본사가 일본에 있거든. 음, 내가 알기로. 그리고 SBI가 꽤 몇 종목이 있는데 어디 있지? SBI 핀텍 솔루션스 얘도 본사가 일본에 있거든. 개인적으로 이때 이제 막 갈 때 한참 갈 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내가 얘 안 괜찮다. 음, 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도 SBI 핀 솔루션스인가? 응. 일본 기업이라 버린다고 음, 분석해가지고 이게 2021년 2월 19일이거든. 네. 2월 19일이면 한 요쯤이야, 요쯤.
날라갔어. 음, 내가 얘기한 이후로. 이런 차트를 그리긴 했지. 2월 19일이면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요날 이제 버린다고 공지를 한 거네, 내가. 음. 그지? 왜 버리냐? 일본 기업을 써버린다. 왜 일본 기업을 버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또 다음 정권에서 민주당이 계속 잡고 있게 되면 계속 관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분석을 다 했는데 그래도 안 좋을 것 같다. 버리자.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인 거지. 그리고 이제 대북주다 그러면 이제 호재와 악재가 대통령 임기 최소 이제 5년이지. 그래서 이 임기 5년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대북주 지금 대표적인 대북주들이 되게 많지. 대학기다. 뭐 대아티아이도 봐도 되고 임기가 5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5월이면 여기네. 이제 문재인이 이제 집권하기 시작한 때가 요 정도 되나? 이거는 이제 선거 기간이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잖아요. 날아간 거 아니야. 2,000원에서 12,000원까지 6배가 날아갔어. 6배 날아간 게요.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아.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보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얘도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 또 민주당이 되면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 이런 얘기들은 이제 테마주 관련된 얘기들이기 때문에 내가 테마주 쪽으로 이제 다 빼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기업들 중에 이제 얘네들은 가장 이제 기초적인 애들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북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계절 테마도 생각을 해야 돼. 이 계절 테마도. 그러니까 뭐 봄 테마야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황사 같은 거. 음, 근데 얘를 여름에 사. 예를 들면 네. 그럼 안 되는 거지. 그잖아. 응? 여름 테마야. 뭐 예를 들면 근력 관련된 종목인 거지. 얘를 여름에 사. 그럼 역대 최고가에서 사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응?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야. 사면 안 되는데 사게 되는. 음, 가을 테마야. 이 테마에 대한 생각도 이제 막 해야 되는 거잖아. 가을이면 태풍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또는 추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응? 이미 반영이 돼 가지고 이제 주가는 저 위에 이제 성급되게 있는 거지. 이런 애들을 사면 엿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미리 사야지 이런 생각에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 이미 저 위에 가 있는 거지. 이제 겨울템. 그래서 보통 한 두 분기 정도 일찍, 얘는, 기준을 삼는다면, 6개월 정도 전에 미리 사. 그래서 내가 가을 테마야? 그러면 봄에 사고, 여름 테마야? 그러면 겨울에 사고. 산다면, 이게 제일 안정적. 왜? 이게 바로 중장기 정선 노력까지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설명인 거지. 그지? 어? 어디 가냐? 뭐야? 오씨, 깜짝이야. 이 페이지도 이제 정리하면 되고. 질문? 없어. 음. 여기서 지금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들은 많은 정리가 필요하긴 할 것 같아. 좀 페이지 내용 분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음. 타이틀은 제외되는 종목인데 얘네들은 이제 언제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어서 좀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네, 그렇죠. 전략은 공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니까 이제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인 건데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할 거면 뭐 이럴 때 살아 이런 내용이니까 좀 내용 구분이 돼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히시더라고요. 저는 아예 제외. 좀 어떻게 보면 아예 제외했으면 좋겠다. 음, 이거는 조심. 뭐 상황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제로 다음 테마 예제, 그리고 예절 테마 예제 두 개만 들어본 것이 얘는 예고. 음, 얘는 예부를 읽어버리는 게 좋고. 음. 이 정도 설명하면 이 네, 페이지에 대한 이제 이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한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종목,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제외시켜야 되는 종목. 음, 이거에 대한 강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거야. 네, 어,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외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페이지도 별도로 좀 있으면 좋겠지. 근데 그래서 기술적 분석 얘기는 보통 제외가 아니라 이 기술적 기술적으로 분석에서도 들어가라 제외가 있어. 그러니까 있는데 보통 설명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기술적 지표도 여기서부터 이제 뭐지? 기술적 분석이 여기고 모멘텀 지표 그치 뭐. 여기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는 MACD가 0보다 작아. 이게 추세잖아요. 추세 지표. 음, 이런 얘기들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내용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MACD가 0 상승한 시점에 살아나는 내용이 이 앞에 있잖아요. 응? 기술적 분석에 MACD가 아닌데. 0 이상인 내용 이 안에 있잖아요. 맨 없는데. 톱에. 없어요? 스텝 안에서는 내가 MACD 얘기했듯이 우상향이잖아요. MACD 우상향이잖아. 네. 그러면 MACD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그쵸. 그 상향, 0보다 이렇게 우상향만 하면 다 음, 사도 된다라고 내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근데 네. 문제는 이 포인트지. 이쪽 포인트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은 되게 위험하거든. 그러면은, 이쪽도 마찬가지거든. 여기서 우상향을 해. 네. 그잖아. 이것도 우상향이잖아. 그지? 여기도 우상향이고. 그지? 이런 구간들이 되게 위험하다니까. 보면,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 보면 되겠네. 지금 보면 여기는 MACD가 우상향이야. 스텝 안에서는 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니까 한 요만큼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서면 안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털면 다행인데,
못 털면 막고생을 하니까. 근데 그 페이지랑 그러니까 스텝 1이랑 봤을 때 그 페이지도 스텝 1의 페이지잖아요. 아까 제외 기술적 분석으로 제외해야 될 종목이라고 페이지를 만드셨잖아요. 음, 그것도 스텝 1에 있는 페이지인 거잖아요. 맞아. 스텝 1이 우상향일 때 사도 된다라고 음, 내용이 있고, 근데 우상향인데 0 미만은 제외. 이렇게 되면, 자제하라는 거지. 네, 그러면 스텝 1은 어떻게 보면 0 이상의 우상향한 데서 사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스텝 1의 매매법으로? 기존에는 우상향이었는데 제외되는 페이지를 넣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조금,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네,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이제 이 급락하는 경우에 급락을 해. 그러면 내가 한 달 정도 돌파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거는 물타기잖아요. 매수지. 네네. 직접 매수긴 네네, 매수야. 네. 이 한 달 정도 돌파로 타이밍 봐서 사라. 이게 빠져버려. 그러면 아까 그 제외 내용도 넣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첫 진입일 때는 제외. 그렇지. 그런 진입일 때는 제외를 해야 네, 되는 거지. 물타기는 이제 그거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타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명의 일관성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설명 일관성을 위해서 우상향이 스텝 1인데 0 이하는 제외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제외가 아니라 첫 진입일 때는 조심해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같이 써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음. 그건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네.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페이지가 좀 필요하겠구나. 네. MACD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요하는 네.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는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RSI도 똑같아. RSI에서 주의할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얘는 RSI가 한 35? 35 정도. 요거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제지, 자제.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사는 거는 좀 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 이게 더 떨어지거든요. 타이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외는 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제외지, 제외. 조심. 어, 뭐 조심? 제외는 아예 막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막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사지 말아야, 사지 마라. 그럼 이건 자제로 하면 안 되지. 사지 말아야. 이런 위치에서 사지 마라. 진입하지 마라. 사지 마라. 그런 얘기야, 사실. 네. 진입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요거 정도만 추가를 하고, 지금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고민이 되긴 하는데. 페이지가 계속 많아져.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러다가, 또 나눠.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저평가 매매법인데, 이거에 대한 이론은 없잖아, 지금 위에. 지금 보면 스텝 2는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론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 지금. 얘하고 얘로. 얘가 이론이거든. 매매법은 얘고. 네. 이렇게 지금 분류를 시켜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네. 저쪽도. 그러면 좀 더 이제, 이건 이론적인 거구나. 이건 실제 매매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좀 더 좀 더 명료화 되는 거지. 네. 여기도 보면 작전주도 이론이고, 심리적 분석 얘도 이론이고, 매매법은 얘 하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얘하고 얘로 분류를 시켜버린 거지. 예전에 너 가르칠 때는 얘가 없었던 거지, 얘가. 이제? 이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개념인데, 얘를 이제 나눠버린 거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론과 이렇게 이제 실전 매매 방식으로 설명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골라낼 거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 이런 내용들은 다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이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심리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스타티이어가 생각하는, 그지? 음. 심리적 분석을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사실 키움증권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일요일 네. 날, 키움증권 얘기 세팅, 여기서부터 진행하자. 알겠습니다.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음.